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제 선관위로 옥죄 들어가는데요. 이거 같이 싸우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우리가 부정선거 주장하고 싸운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3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잘 가요. 그래, 그때 아무도 참 관심을 안 갖고 그러더니 이제 선관위 돼서 언론이나 이제 국힘당이 나서서 그러네요. 그때 국힘당이 알았었잖아요. 그거 제가 어저께 뽕평에서도 했는데. 예? 표면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의 제기를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한테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고 계셨겠죠, 다들.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 비겁하게 금배지 달았기 때문에 저들은 네. 다시 이게 논란이 되면 선거하기도 그렇고 다시 이상하니까 그냥 가만히 입 쳐닫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관여했던 네. 것들 중에서는 네. 증거 보전이나 선거물 소송 저는 본안 대리는 하나밖에 안 했는데 네. 지금 하나 남은 사건이 다른 데는 모르겠고 한 군데 이제 유권자가 직접 한 사건이 있거든요. 아, 유권자가 직접. 네, 아, 민경욱 의원님하고 음. 목사님 한 분이 직접 원고로 예. 선거 무효 소송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만 제가 이제 선임서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지금 내일 모레 6월 15일 날 내일이네요. 내일. 내일, 예. 네, 내일 대법원에서 변론기일 하거든요. 내일 모레다. 네, 내일 모레. 네. 15일 날 변론기일 해요? 예. 네, 대법원에서 3시에 하고 아마도 마지막 재판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지금 선거법 재판은 6개월 내에 하게 되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네. 해요? 네네네. 아이고, 참 잘 묵혀놨다. 예. 그런데요. 네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주요 쟁점들이 투표지 분류기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되고 있어요. 예. 투표지 분류기가 여러 가지 정확도가 있느냐, 네. 오류 가능성이 있느냐, 또 이게 기능적으로 부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네. 어제 제가 박사님 방송을 보니까 부여 선관위 케이스 기사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설명했죠. 예, 예.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부여선관위 때. 그때 개표 현장에서 투표지 분리기가 엉망진창이 되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영상 사진이요. 네, 예. 영상이 아마 혹시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러게. 네네 확인해 보시면 영상 한번 보셨죠? 네, 봤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네네 이게 보시면 저게 지금 개표 현장이란 말이에요. 네. 개표 현장에서 어떤 선관위 직원인지 누군지 이렇게 손으로 딱 지휘를 딱 하니까 네.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종이를 쫙 찢습니다. 쫙 찢어버립니다. 네. 네, 거기에 저는 선거 중에 개표 중에 종이를 찢는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입니다. 네, 그거는 반복적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네. 네. 여기서 보니까 네. 종이를 박스럼 쫙 찢어버려요. 저기 사람들이 참관인들 보고 있는데 쫙 찢어버려요.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까지만.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네. 4.15 총선 끝나고 네. 이제 지인 중에 부여에 계신 분이 네. 참관을 들어갔다 왔다고 청년 한 분이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있었던 일을 이거 괜찮은 겁니까 변호사님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네. 얘기를 들으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저 쫙 찢어버린 저 종이가 뭐예요? 저게 개표 상황표란 상황표를 저 찢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되죠. 자, 개표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이도 찢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걸 파쇄하거나 파기를 하려면 현장에 계신 선관위원장의 지휘하에 네. 방송으로 알리고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네. 이 표는 파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네. 파기 표시를 한 다음에 개표록에 붙여야 돼요. 이것도. 그렇지. 예.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 하나도 없고 그냥 현장에서 저렇게 쫙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제 그 어제 방송하신 것처럼 그 청년이 이렇게 쭉 보다가 이거 표가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렇지. 예. 정진석 의원께서 이제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음. 이상하게 박수현 쪽으로 표가 몰리고 또 분류가 오류가 나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하더래요. 2번 다섯 개가 표가 왔고. 2번 표가 다시 말해서 1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분류기에서. 네, 그래서 약간 항의를 세게 하고 다시 돌리라고 예. 잘못됐다 다시 돌려라. 예.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랬더니 이제 막 이제 이게 쉽게 다시 돌리는 절차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예. 그 선관위에서 뭐 그 분류 작업을 하던 여직원인지 아니면 뭐 다른 공무원 파견된 분인지가 그 표 잘못됐다라고 한 묶음을 들고 한번 쭉 훑어봐요. 예. 훑어봤더니 진짜 표가 섞여 있어서 영상에 보면 이 영상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보면 예. 그 안에 섞여 있는 표를 하나씩 꺼내요. 참 미치겠다 진짜. 꺼내서 이제 재분류를 손으로 해보더니 이거 이상하다고 본인도 인정을 하면서 예. 다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예. 이미 개표 그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표를 묶어놓은 표를 이상하다고 항의를 해서 다시 돌렸습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서 투표지 분류기 되는 건 전자 개표기입니다. 전자 네. 개표기를 저들은 투표지 분류기라고 해서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네. 다시 돌렸더니 예. 돌렸더니 박수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걸로 몇십 표 이긴 걸로 나온 묶음에서 예. 다시 돌렸더니 정진석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온 거예요. 정반대가 된 거죠. 예.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이고, 한 장이 오류가 나도 안 되는 거예요. 투표지 분류기가. 근데 그렇죠. 아니 승리자가 정 바뀔 정도로 몇십 장이 그 415장 중에서 몇십 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럼 그 몇백 장 중에서 이 정도면 전국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 분류기 오류라는 핑계로 표가 얼마나 뒤집혔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예.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사실 묵살되더라고요.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가 쓴 거죠. 총국장님께서 단독 기사를 쓰고 파장이 컸는데도 뭔가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이거 뭐 공용서류 모유죄. 아, 잘했어요. 아유, 고발장 좀 띄워주세요. 네. 잘했어요. 그게 이제 내일 모레 15일 날 변론 기일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 이건 다른 거고. 이미 불기소 나왔고요. 예. 네, 뭐 공용서류 모유, 공용서류 모유 강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고발했어요. 예. 근데 네, 뭐 피의자는 제가 이제 뭐 성명 불상으로 했는데 여기 이제 이름까지 표시가 돼 있지만 공교롭게도 선관위 직원들이에요. 네. 네, 근데 고발했는데 불기소가 처음에 불송치 났는데도 한 1년 가까이 걸리더니 네. 또 이제 불기소까지 한 1년 걸렸어요. 1년. 아, 참. 1년? 네. 예. 1년 넘게 걸렸습니다.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예, 그랬고. 근데 뭐 내용이 뭐냐면 예. 그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보고 제가 이의 신청서를 쓴 것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 왜 불송치 안 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이제 이게 미완료 문서라는 거예요. 개표 상황표가. 미치겠다, 진짜. 네, 그리고 미완료된 문서는 파쇄기로 파쇄하도록 자기들이 사무처리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서류 무효가 안 된대요. 예. 자, 그런데 그 사무처리 공문을 보낸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2021년 4월 7일이에요. 재보궐선거 때.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2021년 1년. 4월 7일. 그러니까 4.15 선거 끝나고 한참 지나서. 네, 그 이듬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고발하고 난 다음에 예. 사무처리 공문을 처음 보낸 거예요. 파쇄하라고. 이야. 그래서 아예 이제 이런 일 생기면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파쇄를 시키겠다고 공문을 낸 거예요. 이야, 이거 봐. 그리고 사후적으로 공문이 나왔다 그러면서 불송치를 한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선관위하고 이 법원하고 한 패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사후적으로 공문을 내보내고 파쇄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미완료 서류니까 뭐 공용수유 서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이것도 문제고 사후적으로 한 것도 문제고, 두 번째 음. 불법적인 걸 밝혀냈더니 아예 공문으로 못을 박아서 파쇄해, 괜찮아, 이렇게 하고 공문을 낸 거예요. 야, 다음 선거부터는 파쇄해, 이렇게 한 거예요. 개표 현장에서 상황표를 파쇄해도 된다? 야, 이런 놈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선관위원장의 네. 판단도 없이 자기들이 미완료된 서류 등은 파쇄해도 된다, 이렇게 공문을 낸 겁니다. 이거 가만둘 수 없죠. 가만둘 수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또 고발했습니까? 아니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의 신청을 했죠. 이의 이제 신청했는데도 했는데. 당연히 불기소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 정권에서 불기소 나왔습니다. 네. 네. 지난 정권 아닌가? 2022년 12월 1일이니까 작년에 뭐 불기소 어쨌든. 최종 처분 받았네요. 예. 자, 근데 아무튼 뭐 이게 권한 내 범위의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불기소를 받았고, 또 이제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선관위 뭐에서 이제 판례 같은 거를 들이댔는데, 네. 뭐 내용이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것이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작성자로서도 그 변경 삭제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모르되, 그러지 않고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 아직 작성 중인 경우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이런 거 엉뚱한 걸 갖다 들이대면서 이제 선관위가 항변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불기소를 했고요. 예. 아, 참. 네. 그런데 개표 상황표의 경우에는요, 작성 중인 그런 문서가 아니에요. 투표지 분류기랑 노트북 연동돼서 상황이 사실상 끝난 거를 정리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끝난 개표 거를. 결과를 그대로 출력한 출력물이에요. 그렇지. 예. 네.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출력을 한 다음에 원칙은 수개표를 해야 돼요. 예. 수개표를 해서 그 개표 상황표에 표시된 숫자랑 비교해서 틀리면 수기로 고치고 확인하고 고치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절차가 있는데 왜 찢냐고요. 그냥 그래. 고치면 되는데 수기로 개표한 다음에. 그쵸? 그러게.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또 뭐 여러 가지 들었는데, 뭐 괜찮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찢어도 된대요. 찢어도 되고. 야.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네네. 그 불기소 유서, 불성취 유서에 정확하게 적시된 게 투표지 분류기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런 부분이 인정됐다. 인정됐다. 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되게 아직 저평가돼 있어서 그런데 민경우 의원 측에서도 이 사건은 뭐 희한하게 주목을 안 하는데요. 최초로 투표지 분류기의 오류를 인정한 사건이에요. 공문서부터.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통해서 오류 출력된 점을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오류가 인정됐다는 거는 이 전자개표기, 다시 말해서 투표지 분류기는 오류 기계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인정이 됐고,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건 그거죠. 네. 아니, 오류가 있으면 몇 번 돌려보면 정확한 거냐? 다시 돌린 거는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아, 그러네. 네, 어떻게 신뢰를 해요? 1차 결과랑 2차 결과 달라질 경우에 2차 결과가 맞고 1차가 틀렸다는 점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그리고 참관인 등이 문제 제기로 해서 투표지 분류기 다시 돌려서 재분류하면 언제까지 몇 회까지 가능한 거냐? 그러게. 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근데 뭐 상관없고 불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관위 직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뭐 이런 네. 상황을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불기소인데, 전 선관위 뭐 해당 직원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투표지 분류기가 오류가 났다. 그런데 선관위는 사후적으로 이것을 오류를 시정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류를 인정하고 투표지 분류기 사용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표 상황표 잘못 나온 거 그거 찢어버려도 돼, 그 자리에서 라고 사후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기가 막히네. 네네네. 제가 그래서 3년 내내요. 네. 잊어질만 하면은 정진석을 비판한 겁니다. 이게 정진석
지역구 개표 현장에서 이건 만약에 정진석 씨가 내 씨라고 그럴게요. 만약에 의인이라면 아니 의인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기 지역구 개표 현장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 이런 분류기 안 된다. 이게 전국적으로 쓰여졌으니까 이 전자개표기 이건 무효다. 이러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게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쵸. 정진석 의원님 같은 경우 5선인데 예. 정말 우리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애국 시민들의 마음을 아셨다면 예. 누구 한 명이라도 5선 정도 되는 의원님께서 힘을 보태셨다면 굉장히 달라졌겠죠. 근데 자기 지역구 개표 현장 아니야 이게. 그리고 근데 그때 당시는 네. 이준석,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예.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 미개인, 그러니까 그때지. 예. 예. 네, 음모론자 막 이렇게 몰고 가버리니까 무슨 입에 담지도 못할 큰일 날 소리로 이렇게 아니 이런 투표지 분리기 오류가 나서 고발하고 이런 것도 뭐 그냥 미개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미개인들은요 전자개표기 쓰지도 않았고요. 전자개표기로 도둑질하는 건 몰라요. 수개표나 도둑질하지. 이 지금 이 시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참.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선관위는요 지금 우리 벌써 내년 총선 시간 너무 빠르죠. 그러게 큰일 났네. 내년 금방 네, 다가오는데. 네, 예. 총선인데 예. 지금 이번에 뭐 적극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네. 내일 모레 하는 재판 선거부정 소송, 네. 그 선거 무효 소송 경과를 봐도 도태우 변호사님, 뭐 권오용 변호사님 이런 박주현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음. 계속 성명 요청하고 뭐 내놔라, 형상 기억 종이에 대해 설명해라, 예. 뭐해라 해도 사실상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거든요. 예. 그냥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야, 뭐 이렇게 주장만 하는데 예. 이에 대해서 법원은 뭐 약간 소극적인 자세로 지금까지 일관했습니다. 예. 네. 근데 내일 모레 이루어지는 재판에서도 정확히 확인되어야 될 거고 네. 선관위는 지금 감사 거부하고 있는데 모든 감사 다 수용하고 그동안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확인 검증을 요청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국민 앞에 철저히 보여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선거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네. 대통령 선거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지난 4.15 총선 때 있었던 일들 때문에 너무 충격이 크니까 국민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이런 거 해줬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죠, 이재명이. 예. 네. 그래- 그때 말씀하셨지만 0.7%로도 부정선거 소송도 안 하잖아요. 예. 선거 무효 소송도. 네. 저는 대선도 부정선거 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5.7% 이길 거를 부정선거 해가지고 0.7% 했는지 7.7% 이길 거 0.7% 이겼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부정에 대통령이 그렇게 분탕을 쳤는데, 그쵸? 예. 선거 진짜 정말. 아니 그리고 힘들었죠. 네. 부정에 대한 여러 가지가 그때도 나왔잖아요. 대선 때도 소쿠리 투표도 나오고 CCTV 가려지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다 나왔잖아요. 네, 은평구에서 네. 그거 이재명 봉투 예. 이미 들어있었다는 그 선거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거 발견하신 이제 위원장님하고 부의원분한테 전 직접 얘기 들었거든요. 네. 진짜 봉투에 있었대요, 이재명 표가. 네. 그게 미리- 너무 웃기잖아요. 네. 미리 기표한 투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1번 이재명 기표를 한 투표지가 봉투 안에 미리 있었대요. 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네, 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다음 주에 네. 그 김성진 씨를 아이카이스트. 네, 이준석 뭐 사건의 네. 참고인으로 이제 검찰청에서 조사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네, 근데 거기에 아마 이제 무고 같은 경우 고발인이 강신업 변호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고발인이어서 참고인 이해 충돌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가 입회를 가주려고 합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입회 네, 들어가는군요. 오랜만에 1년 만에 김성진 씨 만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네. 김성진 씨 오래간만에 만나면 또 새로운 정보가 있을 테니까 네네네. 그거 잘 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김소연 변호사 애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거 저 어저께 뽕평에서도 제가 다뤘는데요. 안 보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두 가지를 쟁점적으로 다루면서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게 이제 앞으로 이게 해결 안 되면은 포기 안 한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테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과거 거 잘못된 거 하나씩 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두 가지를 훑었는데 조금 전에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그 봉투 안에 사전 투표지 미리 사전 투표하러 가서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기표가 된 나 웃음이 나오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기표가 된 걸 받았대요. 내가 기표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기표된 거. 그거 하나 하고 그게 이제 은평구고요. 요 지금 설명한 충남 부여 정진석 지역구에 400 정확하게 15장을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죠. 다시 리셋해서 다시 카운트하니까 80장인가 90장이 잘못됐어요. 그게 2번 표가 1번 표로 가거나 2번 표가 정진석 표입니다. 2번 표가 미분류 다시 말해서 무효표로 처리되거나 이런 표가 400 몇십 장 중에서 80 몇 장 아니 8장이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8장이라도 한 장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400 몇십 장 중에서. 근데 몇십 장이 거기서 무려 나왔는데 그거 리셋했으니까 다시 그냥 돌리면 된다고 그러고 그거 투표지 분류기 관리한 거기 관리한 사람은 죄가 없어요. 제가 봐도. 왜냐면 그 분류기를 원격 조종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전국의 투표지 분류기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사용되는데 똑같은 게 그게 중앙선관위 메인 서버로 가는데 그 원격 조정한 거 보정값을 심어놓은 거 2번 표가 1번 표로 가게끔 심어놓은 놈이 누구냐 이거죠. 그걸 감싸는 놈은 중앙선관위고 그거를 우야무야 이거 죄 없다고 하는 놈들은 대법원이에요. 대법관들이 중앙선관위원장이에요. 같은 지금 마치 저기 오늘 뭐 어저께죠. 그 뭡니까 체포동의안 부결됐죠. 공범들이 이성만 윤관석한테 돈 받은 놈들이 거기서 투표하고 앉았었어요. 20몇 명. 그러면 부결하겠습니까? 가결시키겠습니까? 당연히 부결시키지. 왜냐면 걔네들 체포되면은 나도 체포되는데 똑같아요.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고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서울 법원장이고 똑같은 조직이에요. 아유 나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안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준석이 같은 놈이 우리가 왜 준석이를 미워하는데요. 준석이 같은 놈이 당대표 하면서 부정선거는 없다고 단언해버리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게. 언론은 안 쓰고 뭐 당대표가 없대는데 뭐야 그거 무슨 재미로 쓰냐. 안 쓰고 취재도 안 하고 여태까지 넘어온 겁니까? 이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냥 넘어가면 내년 총선 또 지는 거예요. 답답해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